얼만큼 보인다 이제 마지막 시간. 이게 마지막 시간은 아니고 이제 1교시 저 3시간짜리 마지막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는 만큼이죠. 내가 얼만큼 부동산 투자를 보이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 수요 공급에 대한 요소,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거, 이런 것까지도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한두 가지의 요인 같으면 천천명하게 좋은데 답이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전망이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거냐에 대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정책 정권에 대한 거, 정책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알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해서 규제가 완화가 됐고,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는 2002년,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는 규제가 일변도였죠. 지금 그때 있었던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 있는 거죠.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쉽게 얘기하면 강남 아줌마하고 싸우다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이제 그렇게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입을 악물고 그냥 덤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2007년에 이명박 정부, MB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규제를 너무 강하게 했더니 규제가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군불 정책을 무지하게 떼서 뺐는데 냉방이 와버린 거죠.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냉방이 와버리는 게 돼서 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또 문제가 됐나요? 가장 중요한 건 2007년에 왔던 글로벌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같이 겹쳐서 오는 거죠. 제일 문제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내적 요인, 외적, 국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적인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모든 게 월수급됐고, 여러분들 신길 뉴타운 이런 거 다 미분양 났어요. 경기공자에도 미분양 났고 다 미분양 났습니다. 이때 시작했던 데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격이나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활성화 정책을 많이 펴니다. 활성화 정책을 많이 펴서 너무 활성화돼서 많이 후딱 풀어주다 보니까 또 상승으로 물리는 거죠. 상승으로 올려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다시 하락장을 이제 잡기 위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이제 아파트 보합하고 약보합 쪽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많이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지금 아주 거래 절벽이 오고 문제가 심각한 정도로 많이 왔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 자체가 좀 분할된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규제 일변대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 서울을 때려잡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서울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죽는 거죠. 아주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에 대한, 특히 이제 부동산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부동산에 관계된 이사를 해야 뭐 가구도 바꾸고 이삿짐 센터하고 뭐고 다 잘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분양시장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면 다음 정권 때 가면은 또 다른 이제 상승의 요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 정부에 대한 거를 쭉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시나리오를 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1차 학습 효과, 2차 학습 효과, 3차 학습 효과까지가 지금 현재 학습 효과까지입니다. 우리가 금융 시기 이전까지, 2007년 말까지 해서 리먼 사태 이전까지의 1차 학습 효과, 급격한 상승 효과죠. 2차 학습 효과, 그 보합을 이뤘고 조정기에 들어가서 하락을 겪어봤던, 트라우마가 생기는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고, 이때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래서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 대한 투자는 무서운 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3차 학습 효과 또 한 번 상승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상승과 하락과 상승,
이게 있는 거죠. 그럼 4차는 어떻게 될 거냐? 1, 2, 3차 학습법과를 응용을 하는 시기가 올 거다. 고압을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 고압을 유지할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상승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나리오 2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냐에 따른 또 다른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얘기를 하면, 투자를 위한 기본을 하면, 계속 보면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뭐 규제, 금리, 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한테 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그리고 사람의 급여 수준, 사람이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 지수, 또 하나는 내가 생교를 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트렌드의 변화, 아파트 트렌드의 변화. 그 트렌드 변화를 누가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은 많이 다르지만, 제가 남자니까. 한 번 양복을 사면 다른 양복하고 조금씩 달라요. 폭이 넓어졌다 줄어들었다가, 단추가 2개였다 3개였다가 하나 두 개로 다시 줄고, 깃이 넓어졌다 줄어들었다가 더블로 됐다가 안 됐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패턴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양복을 계속 팔아요. 양복을 또 타이트하게 입었다가 폭넓게 입었다가, 뭐 어깨를 넓혔다가 또 밑에를 넓혔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양복이라는 걸 계속 팝니다. 계속 사 입다 보면 10년 전의 패턴이 그대로 와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트렌드를 찾게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기 신도시 아파트 트렌드와 2기 신도시 트렌드는 완전히 다르죠. 1기는 공급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70년대 80년대는 오로지 그냥 사람들과 살아기 위한 거죠. 그게 5층짜리 뭐 이런 것들 아파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기 신도시가 나왔던 게 90년도부터 96년까지가 1기 신도시, 고층, 중고층을 나왔던 시기인데, 그때는 뭐냐면 좀 넓은 평수에 살자, 사람답게 살자, 이런 개념이었고, 지금은 어떤 건가요? 주민들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내가 아파트의 만족도. 그러니까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의 가장 큰 거는 보시면 주차장이 다르죠. 주차장. 그 다음에 위에 커뮤니티 시설이 달라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달라요. 또 하나는 대단지에 가면 대부분이 뭐를 써요? 게스트하우스라는 걸 운영을 해요. 이제는 사람이 우리 집에 안 온다는 거죠. 밖에서 자라. 밖에서 자라. 옛날에는 다 집들이 뭐 단칸방을 살더라도 집들이 하고 그랬었던 건데, 사람한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를 한다? 트렌드를 따라간다. 아파트 내가 삶의 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뭘 파악해야 되느냐? 최소한 투자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람 파악했는데 뭐를 투자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인구하고 주거의 특징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인구, 세대 인구. 그러니까 우리가 사줄 사람이죠. 투자한다는 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누가 사줘야 되는데, 결과적인 얘기예요. 사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갖고 할 거냐를 읽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갖고 할 거냐를 읽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판매할 거를 잘못 갖고 있는 거죠. 오래된 걸 갖고 있는 거죠. 아파트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샀을 때 사줄 사람이 변화가 됐는데 내가 옛날 구찌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팔리겠냐? 그러니까 할인해야 되는 거죠. 유행 지나간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인구 분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세대 거주 선호 지역이 어디냐? 달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에코 세대라고 얘기하는 세대들은 어떤 거예요? 주로 아파트의 편형의 편한 세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에 전후 세대에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시골, 농촌, 우리가 가장 퍼세식 화장실, 뭐 이런 거.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를, 여러분들 다 해외여행 가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이 가장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게실을 가거나 어딜 가나 화장실만큼 진짜 깨끗하고 집에 있는 것만큼 편하죠.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만큼 편한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을 나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편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변화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또 주거 문화의 변화. 주거 문화의 변화. 주거 문화가 변화죠. 트렌드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어떤 유행이 변하고 점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달라지고, 그래서 신도시 쪽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 또 재건축 쪽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 새로 바뀜으로 인해서 뭐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거죠. 그런 거, 문화에 대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애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생애, 사람의 생애도 있지만 어떤 생애? 아파트 생애도 있습니다. 아파트 생애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 거냐에 따라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그 세대별의 아파트 생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파트 분양받아서 재건축까지 간다. 그분이 재건축한 지역에 계속 살 수 있을 거냐, 아니 살 거냐, 이거에 대한 거는 얼마나 나오느냐, 20% 미만이라고 해요. 어떤 통계에 보면 20%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그 통계적으로 낮다라는 얘기죠. 중간에 계속 바꿔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 여기에 계속 있는 사람에서 바뀌어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투자 트렌드도 바뀌는 거죠. 언제는 길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안정기가 길어지는 시절이 있고, 어떤 때는 급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락 시기가 있고, 그런 시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기를 다 겪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가다 보면 제일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 지역에 들어와서 지금 20년째 살고 있어요.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선택을 잘했어야 됩니다. 한 번 들어가서 선택을 하려면 굉장히 잘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만들 때 일기 신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어요? 거기 없었죠. 없었던 거를 이제 들어가서 아파트를 짓고 이주가 된 거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이 이주가 됐는데, 그 이주된 것 중에서 우리가 분당으로 이사 간 사람들, 일산으로 이사 간 사람들, 평촌으로 이사 간 사람들, 삼동으로 이사 가신 분들, 그 다음에 부천으로 이사 가신 분들, 부천 상동, 중동 상동 이쪽으로 이사 가신 분들.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가장 중요한 게, 분당으로 가신 분들은 주변이 계속 개발돼서 뭐가 있어요? 토지나 이런 걸 계속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됐어요. 일산에 가신 분들도 주변이 개발돼서 그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일산은 대규모 택지 개발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투자할 데가 별로 없었어요. 안정적이고 깨끗하죠. 일산과 초창기에 가셨던 분들이, 일산으로 가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연세가 드신 분들 위주로 가셨고, 분당으로 가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분당은 순회 학군이나 이런 학군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그래서 지금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걸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산은 다르죠. 그다음 평촌, 삼본,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트렌드에 변한 것도 있지만, 주변 변화에 내가 얼만큼,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일기신도시를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난 거죠. 그 극명하게 나타난 것들이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으로, 또 하나는 부동산 수익으로, 재테크의 수익으로 나타난 거죠.